시작할게요. 자, 함수 저희가 공부하는 방식은요. 자, 함수는요. 일단 모양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소위 첫 번째는 저희가 기본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중요하니까 빨간 색깔로 쓸게요. 표준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소위 일반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모든 함수는요. 사실상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이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요 하단에다가 필기를 몇 개 할 건데 일반적으로 기본형은 말 그대로 가장 심플한 모양이다 라고 매번 말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기본형은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 가장 쉬운 모양이기 때문에 얘는 누군가한테 참고할 게 없어요. 그냥 얘는 얘인 거야.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해했다면 일단 기본형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야. 포물선에도 기본형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그 기본형을 만드는 과정도 중요해서 소위 작도법, 뜻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좀 할 줄은 알아야겠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외울 거야. 이런 식이 기본형이다라고 외울 거고요. 그리고 자, 소위 표준형은 여러분들이 이 기본형을 가지고 뭐를 해서 소위 이동이란 걸 하면요.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을 하며 이 표준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얘가 뭐다? 어쩌면 가장 많이 볼 모양이다. 너네가 앞으로 가장 많이 볼 모양은 어쩌면 이 모양입니다. 가장 많이 볼 모양. 가장 많이 볼 모양. 그리고 세 번째, 일반형이라는 거는요. 어쩌면 이 표준형을 모양만 이렇게 전개한 게 일반형이에요. 자, 이걸 이해했다면 일반형은 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 일반형을 어떻게 모양만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냥 결국 이제 2번으로 만들어서 다시 2번으로 푸는 거예요. 요렇게. 그치? 자, 이렇게 정리하자면요. 결론적으로 첫 번째, 기본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결국 외워야 됩니다. 기본형. 그리고 두 번째는 표준형. 사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볼 모양이라 이 표준형을 여러분들이 결국 눈여겨봐야 됩니다. 딱 요식이 나오면 뭔가 냄새가 나야 돼. 표준형이라고 냄새가 나야 됩니다. 알겠지? 자, 이게 이제 함수를 공부했던 방식인데 이번 2차 곡선도 이런 식으로 포물선과 타원과 쌍곡선도 공부하자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어서 뭐를 설명하자? 자, 포물선의 기본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봐. 여러분들이 잘 들어가지고 유종입이란 게 있잖아요. 자, 한번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친구 한번 설명을 좀 이어가 볼게요. 자, 기본형입니다. 포물선의 이제 기본형을 설명하기 앞서가지고, 자, 어쩌면 이제 여기 2차 곡선은요, 이런 식들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뜻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포물선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수학적인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본 세팅과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용하면 사실 이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포물선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뜻부터 자, 오늘 본 수업 시작할게요. 뜻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포물선은요 만드는데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이 크게 두 가지예요. 준비물. 그게 뭐냐면요. 선한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점한계가 필요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점한계랑 어떤 선한계를 주면 이제 포물선이란 걸 만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렇게도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줘버리면 너네들이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포물선의 식을 못 구합니다. 이건 대학 내용이에요.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면 너네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자, 우리 책에서는요. 점한계랑 선한계를 크게 두 가지 세팅으로 보통 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크게 두 가지 세팅으로 준다는 거예요. 느낌 오세요? 기본형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세팅이 나오냐면요. 첫 번째, 점한 개가 이렇게 나오고 선한 개가 색깔을 좀 줘야겠네요. 선한 개가 요렇게 약간 X축과 평행하게 요런 세팅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요런 세팅. 또는 어떤 점한 개를 주고 선한 개를 요렇게 세팅할 때가 있어요. 요 두 가지가 이제 포물선에,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할게. 원래는 다양하게 다 돼요. 꼭 막 선이 저렇게 예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기어 모양이 아닌 것들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 아닙니다. 대학교 가서야 배우는 내용이라 이렇게 두 가지 모양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 포물선의 뜻을 한번 설명드리자면요. 포물선은요, 어떤 점들을 모아놓은 거야. 근데 어떤 점들을 모아놨냐면, 자, 어떤 점들을 모아놨냐면, 한번 그림으로 이해해봐. 약간 이런 점들을 모아놨어요. 이런 점들. 하나 더 해볼까? 약간 이런 점들. 약간 이런 점들. 자, 이런 점들이 쌤 뭔데요? 자, 어떤 점들의 모임인데, 포물선은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세팅되어 있는 점과 선이 한 개씩 있잖아. 어떤 점이 있는데요. 자, 어떤 점이 있는데요. 자, 편의상 제가 x, y라고 할까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와 다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즉, 점을 모아놨는데 어떤 점이다? 어떤 점?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게 포물선입니다. 즉 실제로요, 요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다 모아보시면요, 실제로 이름 그대로 포물선 모양의 이런 어떤 그래프가 탄생된다라는 거예요. 포물선. 쌤, 근데 이거 저희가 아는 2차 함수처럼 생겼는데요. 실제로서 2차 함수가 이제 큰 의미에서 포물선의 일종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3 당시에는 2차 함수라 배웠던 게 사실은 해석학에 따라서 포물선이라고, 2차 곡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자, 여기 있는 파란 색깔도 이제 그런 점들을, 이렇게 길이가 똑같은 점들이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이렇게 길이가 똑같은 점들이. 이런 애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런 애들. 그림 재밌죠? 포물선이 누워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모양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또 느낌 오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1번, 2번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도 또 이제 뭐가 있다? 종류가 있겠지. 만약에 점이 이렇게 있다면요. 이럴 때는 포물선이 요렇게 만들어져요. 요렇게. 만약에 파란 색깔의 점이 여기에 있다면 이때는 포물선이 요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게 어쩌면 일반형이, 기본형이 네 가지 폼이 있어요. 이렇게 1번, 2번 위아래, 좌우 이렇게 네 가지 모양의 포물선 모양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지금 저는 뜻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제가 실제 식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기본형의 식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어쩌면 방금 제가 말한 이 뜻을 그대로 살만 붙이면 식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기본형 식을 만드는 과정도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암기를 해도 됩니다. 결국 기본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렇게 만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부터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상황을 좌표 평면으로 올려야 됩니다. 즉, 너네가 올린다면요, 어떻게 올리면 좋겠냐는 거야. 자, 한번 이런 식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식 만들어 볼게요. 자, X축과 Y축을 어딘가에 줘야 되는데 보통 책에서는요, 요렇게 X축 그리고 요렇게 보통 Y축을 줍니다. 그리고 자,
어쨌든 공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너네가 수학자라도 좀 나름의 예쁜 세팅으로 줄 거란 말이지. 즉 그렇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를 0,p라고 한다며 요 직선은요. 자 아까 포물선의 뜻 요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자, 똑같게끔 식으로 쓰면 y는 마이너스 p겠죠. 자 저는 지금 p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하고 있습니다. x축 위에 있으니까 요렇게. 그리고 자 저희가 이제 만들 그런 점들을 편의상 x, y라고 두고 이제 아까 뜻에 따라서 뭐를 쓰자? 요 길이가 같다라고 다시 요 길이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기본형의 식이 나옵니다. 자, 식 한번 세워볼까요? 자, 이 길이는요.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y 빼기 p의 제곱입니다. 자, 이 길이는요. 위에 있는 y에서 밑에 있는 y를 빼주면 되겠죠. y 플러스 p입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를 같다라고. 자, 뜻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같다라고 식을 세워보시면 됩니다. 2차 곡선은요. 포물선이든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전부 다 이 뜻에서 시작해서 어쩌면 뜻에서 끝납니다. 관련 유형 문제도 이 뜻을 이용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양쪽 식을 제곱해서 보여드릴까요? 양쪽 식을 제곱해서 한번 전개해 보시면 이 친구 전개해 보시면요. y제곱 마이너스 2py 플러스 p제곱이고요. 이 친구 전개해 보시면 y제곱 더하기 2py 플러스 p제곱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분 지워지고 해가지고 한쪽으로 이항해 보시면 자, 이 식 보이세요? 자, 지금부터 이 식이 첫 번째 기본형의 모양입니다. 자, 이 식은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양쪽에다가 4p를 나눠보시면요. 뭐랑 닮았다? 실제로 2차 함수처럼도 볼 수 있긴 해요. 너네가 원한다면. 근데 이제는 여기서는요. 더 예쁜 식의 모양이 왼쪽입니다. 우리가 이제는요. 여기 문제 풀 때 물론 그냥 2차 함수스럽게 풀어도 풀리긴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왼쪽처럼 이제 기본형을 왼쪽처럼 만들 거고 자, 이 기본형은 아까 말한 대로 요 두 모양의 기본형이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구분하자면 왼쪽 모양은 p가 0보다 클 때 이 점이 x축 위에 있을 때고요. 오른쪽 모양은 p가 0보다 작을 때 즉 x축 아래에 있을 때의 모양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오른쪽에 있는 파란 색깔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얘도 실제로 뭐다?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상황을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해 보고 싶다는 거야. 어떻게? 아까처럼 그냥 x축과 y축을 좀 이제 이렇게 예쁘게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요. x축 위에 있으니까 여기가 p, 0이라면 여기 왼쪽은 x는 마이너스 p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할 점 한 개를 x, y라고 두면요. 포물선의 뜻에 의해서 요 길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포물선이거든. 자 이제 한번 길이를 구해보시면요. 요 길이가 x 빼기 p 이 길이가 루트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를 같다라고 두시면 되겠죠. 두 개를 같다라고 두시면 되고 똑같이 한번 식을 바꿔보시면요. 얘는 바로 쓰겠습니다. y제곱은 4px라는 식이 생겨요. 재밌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기 y제곱이라는 게 보통 원일 때만 나오는 편인데 이제는 어쩌면 이 책의 제목인 2차 곡선은요. 우리가 배울 세 개는 전부 다 y제곱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는 안다는 거야. 함수는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모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런 모양이 있고 요런 모양이 있는데 자 오른쪽 모양은 p가 양수일 때 즉 y축 오른쪽에 있을 때
지금 제가 위에 그린 그림이 P가 양수일 때고요. 왼쪽 모양은 P가 음수일 때다 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부터 한번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자, 한번 간단히 정리부터 해보세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일단은 포물선 관련 내용이고요. 이제 포물선은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어떤 점들을 모아놨는데 어떤 점을 제가 처음에 준비물로 세팅한 그 점과의 거리와 그 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 모아봤더니 공교롭게도 어떤 포물선 모양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왼쪽처럼 뭔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인 너네가 아는 2차 함수 모양의 포물선도 존재합니다. 자, 기본형의 식은요. x제곱은 4py입니다. 4py. 그리고 자, 오른쪽이 2번처럼 약간 새로운데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볼록볼록한 저런 모양 존재해요. 자, 이 식의 기본형은 y제곱은 4px고요. 이번에도 P가 양수일 때는 이제 오른쪽에 저런 모양으로, P가 음수일 때는 왼쪽에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거를 외우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결론적으로 이거를 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게 일단 기본형의 식인데,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용어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몇 가지 용어를 좀. 자, 제가 한번 간단한 예시로 한번 좀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간단한 예시로 한번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자, 위에를 제가 잠깐 지우고 여기다가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문제에 가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제 우리한테 시간계를 주고 뭐 얘를 한번 그려봐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처음이니까 일단 이 친구의 결론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요.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준비물도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보통 우리가 그 준비물 중에서 선을 표현할 때는요. 보통 점선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실선말 점선으로. 요렇게. 그리고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 좀 용어들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요 준비물 이라고 했던 이 점한계랑 선한계가 사실은 이제 좀 중요하네요. 느낌 오겠지만 얘네들이 좀 중요한 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선한계, 점한계가 아니라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이 점을요. 이 점을 앞으로 이제 초점이라 부를 겁니다. 아주 중요한 파츠예요. 아주 중요한 파츠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요 선을요. 이 선을 저희는 앞으로 준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이제 준비물인 거야. 보통 점한계, 초점한계랑 선한계, 준선한계랑 이렇게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려보시면 저렇게 포물선 모양이 나오는데, 자, 요 점은요, 여러분들이 느낌 오시겠지만 너네가 알고 있는 그거 맞습니다. 자, 얘는 여전히 꼭지점이라 부를 겁니다. 우리가 꼭지점 구해라 그러면 저 친구를 구하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 중에서 우리가 2차 함수 배울 당시에 이런 것들을 뭐라 불러요? 자, 이런 걸 제가 보통 축이라 부르잖아요. 이런 용어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 꼭지점과 축은 2차 함수에도 있던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이 용어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더 포물선의 뜻을 체크하자면 포물선의 뜻이 뭐라고요? 이 포물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요. 요 길이가 똑같습니다. 다시 포물선 위의 모든 점들은요. 이 길이가 좀 그림은 이상하네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을 이용한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요. 항상 이 뜻을 먼저 기억해야 돼. 포물선이 뭔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이 나올 거니까 그럼 제가 실제 문제를 가지고 어떤 그래프 그리기까지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사실은요 밑에 보시면요 어떤 식의 모양을 보시면 어떤 모양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것처럼 자 일단은 눈이 가야 되는 방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눈이 가야 되는 방향은요. 포물선은 이렇게 두 가지씩이 있어요. 즉 x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은 너네가 아는 2차 함수 요런 모양이야. 다시 y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은 이렇게 좌우로 가는 요런 새로운 모양이에요. 이걸 먼저 판단합니다. 즉 1번 유형인지 2번인지 먼저 판단해 줘야 돼요. 근데 이번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y제곱이니까 사실은 여기를 보고 어떤 기본적인 모양을 판단합니다. 요 둘 중에 한 개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럼 자, 둘 중에서 누군지는 어디를 보고? 여기 써 있는 얘의 부호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얘를요. 굳이 한번 4px꼴로 바꿔보시면요. 이 친구가 양수거든요. 즉 이게 지금 p인데 지금 p가 지금 양수란 말이야. 즉 요게 뭐다? p가 양수일 때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개 중에서 총 4가지 모양인데 그 중에서 어떤 모양인지 먼저 고르셔야 돼요. 먼저 자 골랐다고 치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친구를 한번 간단히 그래프로 자 함수랑 마찬가지로 얘도 결론은 그래프가 중요해. 얘도 결론은 자 한번 간단히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부터 기억하세요. 자 어떻게 그린다? 첫 번째 일단 저처럼 이 모양부터 결정하는 게 1순위야. 이런 모양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친구는 기본형이니까 기본적으로 꼭지점은 0,0입니다. 감사하죠. 자, 기본형이니까 나름 예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모양을 알기 때문에 요렇게 된다라고 그리시면 되고요. 자, 책에서 특별히 안 물어보더라도 앞으로 초점과 준선은 가급적 표시를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초점이 얼마예요? 지금 P값이 1이니까 또 이런 모양이 지금 초점이 X축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초점이 1,0이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준선은요. 여기에 그대로 대칭인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우리가 저 왼쪽에 그래프도 그렸고 초점과 요게 초점이죠. 초점과 뭐까지 준선까지 한번 꺼내는 작업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자, 요걸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기본형이 두 가지고요. 각각의 기본형에도 모양이 두 가지가 있어. 즉 총 4가지 기본형이구나. 를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는 순서는 첫 번째 이 4개 중에서 어떤 모양인지를 판단하시고요. 두 번째는 꼭지점은 0,0이야. 기본형이라서. 찍으신 다음에 모양에 따라 그리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P값을 구하신 다음에 초점과 준선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여기 제가 드린 페이퍼 돌아오셔가지고 여기 몇 쪽이죠? 10쪽에 가보시면 여기에 지금 기본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자, 10쪽에 있는 두 문제 한번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연습할 시간 드릴게요. 자, 일단 왼쪽에 1번 문제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볼 시간 1분 4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시고요. 저한테 윤재는 좀 쉬는 시간에 잠깐 통화 좀 하자. 알겠지? 아무튼 예단고 학생들은 요즘 연말이고 좀 이제 마음이 좀 붕 뜨고 좀 쉬어야 되는 타이밍에 지금 시험이 안 끝나가지고 좀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자,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는 일단 뭐 똑같아요. 너네 그동안 뭐 이런 함수 하나 주면서 뭐 그래프 그려보고 꼭지점 구해보고 축방 구해봐라. 뭐 그런 문제들. 이렇게 함수 하나 주면서 그래프 그려보고 점근선 구해보고 뭐 해봐라. 뭐 그런 문제들. 이렇게 함수 하나 주면서 그래프 그려보고 주기 구해보고 최대값 구해봐라. 뭐 그런 문제처럼 일단은 기본형으로 한번 연습해 보라고 나온 문제입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이 문제 풀면서 한번 잘 듣고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다? 그래프의 모양 결정입니다. 근데 얘는요, 아까 말한 대로 모양을 하나가 결정하지 않고요.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도 봐야 되면서 여기 있는 이 친구도 봐줘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자, 왼쪽이 y제곱이잖아. 이 왼쪽이 y제곱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포물선의 모양은 이번에 새롭게 배우게 되는 이 둘 중에 한 개이겠구나가 판단이 돼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한 개이겠구나. 그리고 자, 이제 그래프의 둘 중에서 누구인지는 이 친구가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4px라고 보신다면 p값의 부호가 알려줍니다. 이 친구가 p값이, 즉 얘가 양수라는 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요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초점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리고 가운데 지금 y축이 있기 때문에 p가 양수란 말은 지금 y축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저기가 음수란 말은 y축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실제로 그리실 건데요. 그래프 그리실 때, 자, 그리는 순서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순서는요, 일단 여러분 꼭지점을 찍습니다. 꼭지점 찍기. 자, 꼭지점은요, 이 친구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0,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모양 그리기. 이제 위에서 고른 모양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요렇게 모양 그리기. 요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할 거는요, 꼭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은 초점과 뭐를 준선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초점을 쌤 어떻게 구해요? 자, 아까 말했지만 여기 지금 여기에 p 값이 초점의 좌표입니다. 즉 p가 1이란 말은요,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로? 1,0으로.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1,0이 되고요. 준선은요, 준선은 여기에 반대편에 대칭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이란 말은요, 준선은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그리시면요, 이제 완벽하게 그린 겁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이런 포물선 느낌을 살려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2번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어볼 시간 좀 충분히 드릴 테니까 혹시 1번 못 푼 친구는 2번 풀 때 한번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다시 말할게. 자, 2번 문제 쌤 2차 함수로 풀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여기는 2차 함수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물론 꼭지점도 물어보지만 보통 초점과 준선이에요. 즉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쁜 식이야. 얘를 y는 정리한 거는 그닥 예쁜 식이 아니에요. 여기서만큼은. 자, 그거 먼저 이해해야 돼, 여러분들. 이런 느낌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문제지만 사실 뭐 기본형은 어렵지 않아요. 몇 번만 해보면. 자, 기본형부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분 드렸고요. 자, 한번 제가 또 시범 보여볼 테니까 한번 안 된 친구는 한 번 더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야지 이제 그 다음 뭐 표준형, 일반형까지 쭉쭉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이제 식을 보고 그래프까지 그려보겠습니다. 알겠지? 첫 번째는요, 모양부터 결정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은 누가 결정한다? 얘네 둘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얘, 두 번째가 얘. 자, 앞에가 x제곱으로 시작하면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 함수처럼 모양이 나올 겁니다. 얘도 모양으로 치면 포물선이고,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가끔 우리가 2차 함수를 지칭할 때 포물선 모양이라고도 쓴 적이 있어요. 과거에도 어떤 포물선의 그래프가 사실은. 자, 어쨌든 요런 모양이고요. 자, 이제 둘 중에서 누구인지는 이 친구,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뭐 p 값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즉 p가 음수란 말은요, x축 아래에 있는, 즉 얘가 맞다라는 거예요. 얘가. 자, 모양부터 결정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리는 순서를 기억하세요. 사실은 2차 함수랑 똑같죠. 일단 먼저 꼭지점 찍으신 다음에, 자, 꼭지점은 0,0입니다. 기본형이니까요. 그리고 자, 위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위로 블록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여기는 이게 중요해. 초점과 준선을 구해서 표시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초점은요,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인데 개인적으로 그림에 찍어 보세요. 여기 있잖아. 그럼 딱 봐, 좌표가 0, 마이너스이겠죠. 초점. 그리고 준선은요, 자, 준선은요, 여기서 그대로 대칭인 이렇게 위에 아마 있을 겁니다. 준선. 그래서 이 식은 y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까지 꺼낼 수 있는 일을 자꾸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만 해보시면요, 생각보다 꺼내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알겠지? 자,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밑에 거 풀기 전에 다음 장이 이제 기본형 관련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이제부터는 소위 왔다 갔다 반대로 식을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번 문제는요, 기본형 관련, 자, 기본형 관련 식 만들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도 그릴 줄 안다면, 혹은 꺼낼 줄 안다면 거꾸로 식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한번 연습을 좀 해볼 건데, 자, 제가 1번 문제 한번 시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번 문제는요, 거꾸로 초점이 나와 있고 우리한테 준선을 주고 뭐 구해래요? 포물선의 식을 구해라. 자, 그런 문제입니다. 초보일 때는요, 자, 나중에는 이게 바로 암산이 돼요. 사실은 초보일 때는요, 간단히 그려보세요. 준선이 x는 3, 그리고 초점이 마이너스 3,0. 간단히 한번 그려보시면요, 뭐가 보인다? 사실 간단히 그려보시면요, 그래프 소위 개형이 보여요. 이렇게 두 개 세팅이 나오면요, 당연히 그래프는 이런 모양 아닐까요? 이런 모양. 그래프 개형이 보인다라는 거야. 자, 이런 모양일 거란 말이지. 이런 모양.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꼭지점. 자, 여기도 꼭지점이 중요한데 꼭지점이 0,0이란 말은 또 역시나 결론적으로 기본형이란 얘기예요. 아, 기본형이구나. 기본형이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 건데, 식이 두 가지 스타일이잖아. x제곱은 혹은 y제곱은. 근데 이런 모양은 이번에 신상이니까 여러분들이 y제곱은 4px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p자리가 사실은 초점과 관련된 자리야. 즉 여기 초점에 있는 x값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이 문제의 정답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푸는 문제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서, 여기는 어쨌든 왔다 갔다 뭐 매번 그랬지만 이제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다 꺼낼 줄도 알아야 되고 거꾸로 식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식 만들기는 좀 중요한 편입니다. 알겠죠?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얘 좀 쉬우니까 1분 20초만 드릴게요. 기본형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1분 20초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거꾸로 이번 포물선에서 중요한 파츠가 이 두 개입니다. 왜? 애초에 뜻부터가 이 초점과 준선을 준비물로 해서 뜻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점이 나와 있고 준선이 나와 있으니까 이론상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은요, 사실은 이것도 원래는 풀이가 한 개는 아니야. 어쩌면 뜻을 이용해서도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선호하는 게 빠르게 쟤네들을 좀 찍어보시면, 그냥 그래프에 찍어보시면 대충 감이 온다는 거예요. 요런 세팅에서 만든 거니까 이 친구가 뭔진 몰라도 아마 요런 느낌의 포물선일 거다라는 거지. 이렇게 요런 느낌의, 자, 이런 느낌일 거니까 식의 모양은 x제곱은 4py가 되는데 요 p자리가 초점 자리가 돼요. 기본적으로 초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사를 p에다가 넣어주시면 x제곱은 마이너스 16y가 된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풀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밑에 내려가서 2번 문제, 자, 1-2번 문제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자, 한번 고민해 볼 시간 드릴게요. 당연히 수학에서 좀 어려워진다는 거는 위에처럼 초점과 준선을 대놓고 안 주고 조금 간접적으로 준다면 어려워지긴 하겠죠. 자, 여기는 계속 말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래프의 모양을 계속 염두에 봐. 그럼 생각보다 여기 있겠네,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1분 드렸고요. 한번 같이 고민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준선이 나와 있고요. 준선. 그리고 아까는 다르게 꼭지점이 나와 있어요. 꼭지점이 원점인 포물선이다. 자, 포물선 문제인데, 자, 꼭지점도 의미가 있다는 거야. 특별히 꼭지점이 원점이란 말은요,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다? 내가 지금 기본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본형인 걸 파악이 되면 기본형은 식의 뼈대가 있거든. 그리고 자, 이것도 느낌 안 오는 친구는 간단히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준선이 y는 2 요런 모양이고요. 꼭지점이 요거래. 그럼 안 봐도 이 모양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얘는 뭐다? 이 포물선은 그러면 요런 기본형으로 되겠구나라는 거를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자리가
초점 자리인데 이 초점을 저희가 아까도 봐서 알겠지만 결국 이 준선과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기본형에서 준선이 y는 2란 말은요. 결국 초점이 여기 있을 건데 요 길이가 똑같다는 거야. 사실 이제 요거를 좀 저희가 앞으로 많이 이용할 거예요. 즉 어쩌면 꼭지점이 준선과 초점의 정중앙에 있어요. 중점 자리에. 그래서 요걸 이해했다면 요 좌표가 마이너스 2임을 즉 0, 마이너스 2임을 알 수가 있고 p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으시면 이 식이 완성이 됩니다. 아마 이런 식일 겁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마지막에 이 점을 지난다. 뭐 예로부터 대입하란 얘기죠. 대입해 보시면 16은 마이너스 8k이기 때문에 k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조금 시간이 이르지만 저희 10분 쉬었다 할게요.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표준형 얘네들이 이동을 한단 말이지.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지를 한번 고민해 볼 건데 그동안 많이 해봤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처럼 하는 거야. 비스무리하게. 그래서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잘 듣고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